안녕하세요. 이미나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1시간 동안 탈모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뭐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목표는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내일이든 탈모에 관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조금 그래도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거. 그게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물론 판매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고요. 네. 제가 처음 탈모에 관련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 약국은 뭐 탈모 처방전이 나오는 약국도 아니고 해서 사실 탈모를 얼마나 약국에서 상담을 할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란 그런 고민,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때 찾아보았을 때 좀 놀랐던 게 특히 우리 4대 탈모라고 하죠.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탈모인 안드로겐성 탈모 중에서도 남성형, 여성형, 휴지기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이렇게 네 가지의 유병률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안드로겐성 탈모가 40대만 돼도 4%, 50대는 10명 중에 1명, 그리고 70대 이상이면 거의 절반가량.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탈모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지기 탈모는 우리 약국에서 많이 상담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유병률 통계는 부족하지만 왜 우리 출산 후에 뭐 머리 많이 빠져요, 머리카락 많이 빠져요, 또는 요새 왜 위고비 많이 하시면서 위고비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도 탈모잖아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면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보고요. 실제 코로나 이후에요, 이렇게 탈모 상담 사례가 피부과 환자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형 탈모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모약 시장이 지금 황금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까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실 막상 약국에서 탈모 얼마나 상담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약국에 이제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직원분들이 다 2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탈모로 요새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나? 이렇게 탈모약 시장이 엄청 황금기를 맞았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저희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고민이 있어서 실제로 뭐 건강기능 식품이나 아니면은 바르는 거 이런 거 관련된 제품을 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사는구나라는 걸 듣고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탈모약 시장을 우리가 빨리 가져갈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열심히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모발의 주기인데요. 이 탈모를 알려면 모발의 주기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발이라는 게 성장하고 빠지는 이런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1단계에서 한 3단계 아니면 4단계, 5단계까지도 나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성장기입니다. 모발이 실제로 성장하는 시기를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2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모발의 약 8, 90% 정도가 이 성장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장을 한 모발은 퇴행기를 맞게 됩니다. 성장이 정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휴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모발이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성장을 멈추고 정지된 상태가 휴지기입니다. 새로운 모발이 아래에서 자라 올라오면서 기존의 휴지기 모발이 빠지게 되고 새로운 모발, 성장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탈모를 이야기할 때 이 텔로젠, 그러니까 휴지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모발은 성장기가 한 8, 9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휴지기의 모발이 증가하게 되면 특히 20, 3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휴지기 탈모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모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대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 중에서도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또 남성형 탈모를 보려면 이렇게 이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합성이 돼가는
발달하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죠. 이때 탈모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성분은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우리가 그냥 줄여서 DHT라고 말을 할게요. 이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테스토스테론보다 2배에서 5배까지도 강력한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두피 앞니마 그리고 정수리 쪽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 특히 남성분들의 탈모는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M자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정수리 부분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 유전적으로 이 DHT에 민감한 그 모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나 DHT가 많으면 탈모가 잘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많은 사람, 즉, 뭐 정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탈모에 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탈모라는 거는 이 DHT의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DHT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여기 적혀 있죠? AR 유전자, 그러니까 안드로젠 리셉터 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 DHT가 많더라도 유전자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탈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절대량이 적더라도 유전자가 민감한 유전자가 많다라고 했을 땐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가 되면 이 DHT는요, 모낭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낭 성장 억제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모낭이 성장이 억제가 되면서 이 성장기가 단축이 되게 되겠죠. 아까 앞에서 성장기가 한 8, 90%를 차지를 해야지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낭 세포의 분열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발의 굵기가 감소가 되겠죠. 혈류 공급도 감소가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휴지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의 특징은 그 모발의 굵기도 감소하게 되고요. 모낭도 점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머리카락이 좀 약해져요. 머리카락이 뭔가 부드러워져요. 얇아져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모낭은 성장기가 8, 90%, 휴지기가 한 10% 정도라면 안드로겐성 탈모가 진행이 되면 이 성장기가 70% 이하로 감소하고 휴지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발의 굵기도 가늘어지고 모낭의 크기도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낭의 크기가 점점 축소돼서 아예 살아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해도 잘 회복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했을 때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DHT의 어떤 뭔가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이 DHT의 그 작용을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가 되게 만드는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약들이죠. 많이 알고 계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약들입니다. 자, 가끔 이 두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잘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두피 모낭에 있는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해야지 이 탈모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이 두피 모낭에 있는 그런 이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게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인데요. 두타스테리드는 타입 1인, 그러니까 이 두피 모낭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 그리고 간, 피지선 이런 데 있는 5알파 리덕테이즈까지 모두 억제를 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잘 보시면요. 둘 다 지금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타입 1, 타입 2를 모두 억제하고 이 피나스테리드는 타입 2만 억제를 하죠. 그래서 혈중에 있는 DHT를 억제하는 것을 살펴보면 피나스테리드는 한 6, 70%, 두타스테리드는 한 90% 넘게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요. 반감기도 한번 보셔요. 반감기도 피나스테리드는 6시간인데 두타스테리드는 4, 5주 매우 길죠. 그래서 우리 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에 그 드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잖아요. 이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피나스테리드보다 두타스테리드가 훨씬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중단한 이후에 좀 더 오래 가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만큼 조금 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중단한 이후에도 부작용이 두타스테리드가 좀 더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연구한 게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가 정말 얼만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잘 듣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1세에서 45세 남성을 대상으로 두타스테리드 0.05부터 2.5, 그리고 피나스테리드 5mg, 그리고 위약 이렇게 군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피나스테리드 5mg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이용이 되고요. 실제로 그 탈모 치료제로 그 허가가 되어 있는 건 피나스테리드 1mg짜리죠.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는 0.5짜리가 지금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 5mg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그 탈모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타스테리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피나스테리보다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두타스테리드가 아무래도 1형, 2형을 모두 억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어쨌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만큼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남성형 탈모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카락 물론 많이 빠지지만요, 부드러워진다, 얇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마 쪽에 그 우리 리셉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넓어진다. M자형으로 가는 이마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는요, 두피가 가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헤어라인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이 점점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수리 쪽이 휑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요. 후두부에 비해서 전두부, 그러니까 앞쪽에서 많이 생기고요. 두정부는 여기 정수리 쪽입니다. 이 부분이 모발이 짧고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자 후퇴 그리고 정수리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제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자, 그리고 1차 치료제에 미녹시딜이 있습니다. 물론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미녹시딜 외용제는 1차 치료제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은 남성형 탈모로 보인다 했을 때는 1차 치료제인 미녹시딜 외용제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형 탈모예요. 자, 여성형 탈모는요, 좀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탈모가 생기셨나요? 혹시 머리를 자주 묶거나 뭐 닦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 탈모가 혹시 동반되나요? 아니면 혹시 질병이 있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출산을 하셨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피임약을 복용하셨거나 뭐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병력을 청취해야지 이분이 이러한 원인으로 탈모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를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형의 탈모의 경우에는요. 아까 남성형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 보이시죠? 남성형은 딱 정말 부분적으로 M자가 시작되고 정수리 쪽이 불편해지는 반면에 여성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조금 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를 띈다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된 그림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요. 1차 치료제로 역시 미녹시딜이 사용이 됩니다. 알파트라디올은 왜 엘크라넬 아시죠? 그거가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안 할게요. 그래서 미녹시딜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증은요, 그 딱 보시면 정말 딱 티가 나요. 정말 이렇게 원형으로 정말 부분이 국소적으로 딱 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고요. 보면은 여기서 감탄부호 모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사진 올려놨거든요. 감탄부호 모발. 그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우리 왜 느낌표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발 형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형 탈모는 사실 약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면역 조절제를 받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병원에서 물론 약국에서 뭐 드릴 수 있는 영양제가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가시는 것을 권장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휴지기 탈모입니다. 생각보다 휴지기 탈모로 여성분들 아니면 남성분들도 많이 오세요. 자, 보시면요. 휴지기 탈모는 전반적으로 모발의 수치 감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안드로겐성 탈모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냥 휴지기 탈모증은 성장기 탈모보다 휴지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막 빠져버리는 거죠. 앞에서 안드로겐성 탈모는 모발이 얇아지고 모낭이 위축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휴지기 탈모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정상적인 두피, 정상적인 모발이 빠져버리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 자연 회복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출산을 했다.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요. 걱정돼요 하셨을 때는 사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많이 힘드시다면 또는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만성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도움되는 영양제, 그때 도움되는 약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지기 탈모증은요, 이렇게 탈모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유발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게 출산 또는 약물 복용, 특히 경구피임약 먹기 시작하면 이런 탈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다이어트도 많죠. 그리고 또는 영양불량, 이런 뭐 심한 감염,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휴지기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어떤 걸 휴지기 탈모라고 하고 어떤 걸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휴지기 탈모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특징인데요. 안드로겐성 탈모, 특히 남성형은 보통 정수리나 이마 M자부터 시작된다는 큰 특징이 있죠. 그리고 탈모 범위도 휴지기는 조금 두피 전체에서 균일하게 빠지는 형으로 나타나고 안드로겐성은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장 볼 수 있는 특징이 모발의 굵기죠. 보통 휴지기 탈모는 그냥 갑작스럽게 휴지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낭 구조 자체는 정상적이죠. 그래서 모발의 굵기나 질은 정상 모발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많이 빠진다. 이게 바로 특징이고요. 안드로겐성 탈모는 아무래도 성장기도 짧아지고 모낭이 점점 가늘어지는 위축되는 영향을 그런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솜털 모양, 그러니까 점점 모발 우리가 머리카락이 얇아진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진행 속도도요. 휴지기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안드로겐성 탈모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머리숱이 점점 줄어요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제는요, 이렇게 탈모가 있었을 때 병원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가끔 처방전 가지고 오시잖아요.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처방전이 들어옵니다. 그때, 왜 이 약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몇 가지 약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 지금 CM피나정 피나스테리드는 잘 설명을 드렸으니 설명을 안 드렸던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 우리 왜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혈압약으로 처음에 혈압약으로 나왔다가 먹었더니 모발이 갑자기 많이 나고 몸에서 털이 나는 부작용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이제 뭐 탈모에 쓴다라고 그렇게 우리 배웠었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거는 허가 사항으로는 혈압 강화제로 허가 사항을 받았지만 오히려 왜 탈모 시장에서는 훨씬 더 그 탈모 때문에 처방이 비급여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탈모에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기전은 아직 딱 한 가지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혈관 확장입니다. 칼륨 통로를 열게 해서 그래서 두피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낭의 산소 영양 공급을 증가시켜서 탈모를 좀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장기를 연장시키고 모낭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그리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녹시딜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미녹시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는 다 전문의약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DHT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미녹시딜은 그렇지 않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DHT의 억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요,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면서 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터미널 모발이라고 해서 모발의 굉장히 질도 좋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임상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을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한 연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요, 이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면은 여기서 본 게 총 모발수, 터미널 모발수를 보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총 모발수는 우리 머리카락 전부, 그러니까 뭐 아주 얇은 머리카락부터 정상적인 두께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몇 개인지 그걸 나타낸 게 총 모발수고요. 터미널 모발수는 이렇게 직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정상적인 모발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한번 봐볼게요. 자, 24주차, 그러니까 한 6개월인 거죠. 6개월 이후에는 두타스테리드가 가장 큰 효과를 지녔습니다. 즉, 단기적인 효과는 두타스테리드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때 터미널 모발을 봤더니 미녹시딜이 가장 큰 효과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주, 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5mm, 그리고 터미널 모발을 봤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1mm.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두타스테리드는 가장 강력하게 짧은 기간 동안 모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녔습니다. 피나스테리드의 경우에는 1mm짜리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보면 터미널 모발을 가장 증가시켰거든요. 꾸준한 효과를 지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1mm가 가장 효과가 좋았죠. 그리고 경구로 먹는 미녹시딜 5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터미널 모발 증가를 시켰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알닥톤, 스피락톤. 둘 다 스피로노락톤입니다. 이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허가를 탈모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뇨제로 알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알도스테론에 뭐 작용을 해서 나트륨 재흡수를 그리고 칼륨 배설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건 탈모 치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에는요.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주 작용이었다면 이 스피로노락톤은 이 DHT의 작용을 아예 차단하는 게 주 작용입니다. 조금 약간 차이는 있죠. 그래서 실제로 렉시콤 같은 거에 보면요. 이렇게 아예 오프라벨 처방법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에도 처방이 꽤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성에게는 여성화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처방을 받아봐도 남성분들에게도 이 스피로노락톤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과잉을 조절하며 탈모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왜 이거 다낭성 난포 증후군 때문에도 많이 나오는 처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리 작용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병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아까 보신 것처럼 스피로노락톤과 미녹시딜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처방전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CM프로는 피나스테리드거든요. 그리고 미녹시딜정, 스피로노락톤 이렇게 다 나왔죠. 자, 파모티딘은 우리 그냥 위장약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H2 블러커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피부과에서 H2 블러커를 이렇게 많이 쓰나 하고 봤더니 그 시메티딘 같은 경우가 그 안드로겐 관련해서 약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모티딘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메티딘 또 비급여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파모티딘도 그런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시겠죠? 모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 파모티딘 나왔고 판토시딜 이거는 우리 그 뒤에서 말씀드릴 그런 그 영양제거든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처방을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오는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에는 피나스테리드 1ml 단독 또는 국소적인 미녹시딜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걸로 효과가 불충분하다 했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두타스테리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된다 했을 땐 경구 미녹시딜이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형의 경우에는 스피로노락톤이 많이 처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탈모를 원인별로 분류해서 한번 제가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병원 약국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주로 보는 경우가 앞에 요렇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임상 양상까지는 알았고요.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거 미녹시딜 외용제 그리고 약용 효모 영양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왜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약국에 와서 저 안드로겐성 탈모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여기에 도움되는 약이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그럼 소비자들의 표현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머리숱이 없었어요. 좀 유전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거면 안드로겐성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요즘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져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새 갑자기 빠지는데 뭐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했을 땐 이분은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의약품 상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먹는 약,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약국에 어떤 거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판시딜, 모바렐, 케라시딜, 카필러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들의 성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판토텐산, 케라틴, L시스틴, 약용효모, 아미노벤조산, 티아민 질산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각각 여기서 하는 역할들을 잘 살펴보면 뭐 모발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모발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성분이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모낭대사 그리고 모발 구성에 필요한 핵심 성분인 약용효모, 시스틴, 케라틴, 비타민 B군 등을 조합한 탈모 영양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 알씩 하루 3번 드시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약사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실제 임상 연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휴지기 탈모 여성에게 이 약을 한번 주어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기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아나젠 헤어입니다. 이거는 성장기 헤어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기 탈모를 가진 분이었잖아요. 휴지기 탈모가 휴지기에 있는 그 모발의 상태가 많은 경우를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약을 먹고, 이 영양제를 먹고 성장기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본 겁니다. 자, 봤을 때 복용군과 위약군을 살펴보았을 때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수, 밀도 굵기를 봤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먹기 전과 먹기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조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은 제가 그냥 가볍게 살펴보면요. 휴지기 탈모, 산후 탈모, 계절성 탈모, 만성 탈모 여성에게 영양 기반 보조 치료가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여성형 휴지기 탈모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면 남성형 휴지기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참고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미녹시딜 외용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있는 외용액은 이 약국에 정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다들 회사마다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미녹시딜 성분이 5%짜리도 있고요. 3%짜리도 있고 최근에 폼 형태로 된 것도 새롭게 나오면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녹시딜 액, 그러니까 마이녹실 성분이 들어있는 그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있는 5%짜리는 남성형 탈모에만 허가가 되어 있고요. 3%짜리는 남성형과 여성형에 모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역시 남성형, 여성형에 모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녹시딜 이거 아까 봤던 슬라이드인데 잘 기억나시나요? 여기 역시 미녹시딜 외용제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리고 모낭의 산소 영양 공급을 좀 증가시키고 성장기를 연장시키고 모낭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생각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요, 제가 특별히 여기서 폼 제형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면 최근에 왜 로게인 폼만 있었는데 최근에 막 카필러스, 마이녹실, 미녹시폼, 모바렌 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동일하게 약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로게인 폼이랑 같은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은 똑같아요. 성분은 미녹시딜 5%짜리로 두 개 다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뭐 첨가제는 좀 차이가 있어서 첨가제에 대한 차이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담당자에게 들은 건데요. 이 로게인 폼이 워낙 많이 찾으시니까 제약회사마다 이 폼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게 혼자서 제약회사 혼자만 만들기엔 좀 어려우니 몇 개의 제약회사가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분이랑 함량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폼 형태를 설명드릴 때 항상 좀 주의 깊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남성분들이 쓰실 건지 여성분들이 쓰실 건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두 번,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투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 다 60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는 보통 이 하나 가지고 한 달, 여성분들은 하나 가지고 두 달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폼 자체의 특장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미녹시딜 성분이 효과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게 2%, 3%, 5% 이렇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3%짜리와 5%짜리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5%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 정수리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5%짜리, 2%짜리를 가지고 위약까지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요. 이렇게 모발수 그리고 모발수의 경우에는 5%짜리가 훨씬 더 45% 정도 더 많은 효과를 갖고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 발현 시점도 5%군이 8주부터 2%군이 16주부터 훨씬 빨리 효과를 갖죠. 그래서 이 안정성 면에서도 보면요. 약간 경미한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좀 심한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5%짜리 미녹시딜 외용제가 2% 대비, 그러니까 퍼센트가 좀 낮은 거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우수한 발모 효과를 보였고 부작용은 경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5%짜리를 쓰기에는 액상으로 된 걸 쓰기에는 남성분들에게만 허가가 되어 있어 좀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효과는 빠르게 볼 수 있으면서 그 효과는 빠르게 볼 수 있으면서 여성분들도 쓸 수 있는 폼제제를 권해드리면 조금 더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저는 폼 제제의 가장 큰 장점을 피부 자극이 적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미녹시딜 성분의 외용제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시나요? 음. 그거는 바로 중단하면 탈모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을 하면 다시 탈모가 시작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만큼 좀 꾸준하게 오래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피부 자극이 있다면 오래 쓰는 게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약국에서 상담을 해보면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혹시 이거 쓰시고 따갑거나 가렵지는 않으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녹시딜 성분의 폼 제제는 그런 피부 자극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실 미녹시딜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자극보다도 미녹시딜 그 액상에 들어있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이 용매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폼 제제는요. 특히 로게인 폼에는 피지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안 들어있고요. 모바렌 폼, 미녹시폼 이렇게 새로 나온 제제들 있죠. 여기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모노카프릴레이트라는 지방산을 결합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이 먼저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러한 피부 자극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기존에 뭐 미녹시딜 성분의 액상 제제를 쓰시던 분들도 가렵거나 따갑거나 해서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폼 제제를 한번 권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도 덜하고 해서 사용감이 우수하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 로게인 폼이 비싸잖아요. 비싸지만 사용하셨던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제제가 불편했던 환자분에게 대체할 수 있고요. 그런데 로게인 폼은 좀 비싸요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 나와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는 편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녹시딜 폼, 이거는 사실 액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기존의 탈모약과 병용 시에 효과가 좋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만약에 피나스테리드 경구제제 아니면 뭐 투타레스테리드 경구제제 처방전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 혹시 미녹시딜 성분의 약을 지금 쓰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 이렇게 치료군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13.6%의 더 높은 탈모 치료를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녹시딜 성분의 외용제를 함께 병행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약용 효모가 들어있는 영양제 역시요. 이렇게 병용했을 때 탈모 치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들은 조금 더 뭐가 다를까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기존의 로게인 폼 이거는 근데 사실 퍼블리시된 자료는 아니고요. 제약회사에서 한번 진행을 한 자료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로게인 폼을 가져가신 분들, 폼제제를 가져가셨던 분들이 가끔 조금 불편하셨던 게 특히 여름철에 폼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그러니까 폼제제는 이렇게 찍어서 발라야 되는데 바르기 전에 녹아버리면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녹는 속도가 이 새로 나온 제제들이 조금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 유지력이 좀 더 높다라는 게 이 아이들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꾸 물이 돼요, 자꾸 녹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오래 폼 유지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게인 폼 사용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용할 때 가끔 로게인 폼 저희에도 그 반품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안 나와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딱 수직으로 해서 해야지 잘 나오지 비스듬하게 하고 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들은 어떤 각도에서도 성상 변화 없이 분사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그 수직으로 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용법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한번 비교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간 안 나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폼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폼에 보면 뚜껑 있죠. 뚜껑의 한 절반 정도가 1g 정도 한 번 사용할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이 뚜껑의 절반 정도의 폼 크림을 짜내고 그 다음에 탈모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남성은 하루 2번, 여성은 하루에 1번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하라고 하면 질문하시죠. 그러면 아침에 발라요? 저녁에 발라요? 물어보시잖아요. 보통은 저녁에 바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 저녁에 쓸까요? 아까 미녹시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용상 이게 국소적으로 흡수가 되지만 시야 흐림 아니면 피로감, 두통 같은 거를 조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복용이 아니라 사용입니다. 저녁에 사용을 하면요. 아무래도 이러한 예민한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활동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저녁에 쓰시고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 뒤로는 편한 시간대에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질문 많이 하죠. 도대체 얼마나 써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효과 나타나려면 최소 8주, 최소 2달은 써야 되고요. 대개 한 4개월 정도 쓰면은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때 이거 말씀 안 드리면 되게 약국에 와서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모발이 이렇게 썼을 때 나타나는 모발이 다시 자라게 되는 그 주기를 잘 살펴보면요. 한 2주에서 6주 정도의 쉐딩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발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약사님 이상하게 이거 쓰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 근데 이거를 미리 말을 안 해놓으면 약국에 오지 않고 그냥 쓰다가 그냥 중단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효과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꼭 항상 초기에는 약간 모발이 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증상이니 그냥 그거 놔두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세요라고 설명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가장 큰 단점, 유일한 단점이 중단했을 때 다시 탈모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용 중단하고 어느 정도 이후에 다시 탈모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려 120주 정도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96주간 이 미녹시딜 성분의 외용제를 사용을 했어요. 36명의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5%짜리, 2%짜리 위약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96주간 치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96주면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년 정도를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장기간이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써도 상관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쓴 자료도 분명 있다는 걸 약사님들이 알고 계시면 상담할 때 조금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면 96주 정도까지 치료를 했을 때 5%구는 약 35%의 모발 중량이 증가가 했고 2%구는 한 2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중단하고 어떻게 변했는지죠. 저 그래프로 벌써도 알 수 있겠지만 96주에서 120주 정도를 봤을 때 이 24주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이내에 모든 효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6개월이 지났더니 이전에 잘 났던 모발이 다 없어지고 다시 탈모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미녹시딜의 효과를 계속 보려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액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에 대한 상담을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미녹시딜 액제를 제가 오늘 깊숙이 안 다뤄서 그렇지 얘가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미녹시딜 액제와 미녹시딜 폼 제형이 두 개가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효능도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약간 사용하실 때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천드리는 군이 좀 달라지죠. 조금 더 가격도 저렴하고요.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고요. 또 오히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긴 머리이신 분들 그리고 집중형, 그러니까 가끔 앞에만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머리 쪽에. 그런 분들에게는 폼 제형 말고 액제가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조절하기도 쉽고 스포이드 같이 쓰면은 딱 그 집중 부위에만 사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간 끈적임도 있고요. 건조도 되는 게 좀 느려요. 그래서 약간 산뜻하고 흡수가 좀 빠른 이런 폼 제형이 스타일링 하시기에는 조금 더 낫고요. 이렇게 액상으로 썼을 때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폼 제형을 썼을 때 조금 더 만족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사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들었던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실전으로 탈모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탈모 유형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말라고 또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정수리 쪽에 보통 나타난다 하면 안드로겐성의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모낭의 민감도가 좀 높은 부위에 보통 나타나니까 정수리부터 시작을 되고요. M자 부위에 나타나는 것도 남성형일 가능성이 크고요. 전체적으로 얇아진다라고 했을 때도 보통 우리가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좀 큰데 남성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형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빠져요라고 하면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치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안드로겐성 탈모일 경우에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1차 치료제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미녹시딜 외용제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약용 효모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병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게 특징이었고요. 원인 교정이 조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원인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뭐 출산 이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장기화가 될까봐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용 효모에 영양 보충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미녹시딜을 보조적으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병원을 안내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기타적으로 이런 탈모들도 있기는 한데 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약물성 아니면 견인성이라는 거는 머리를 너무 세게 묶거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잘 상담을 이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할 때 탈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두피 상태가 어떤지, 영양 상태가 어떤지, 혹시 가족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상담을 해보면요. 만약에 정수리 쪽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조금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상담을 했을 때 혹시 부모나 형제 중에 혹시 탈모 있으신 분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다들 아시죠?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좀 높죠. 이럴 때는 미녹시딜 외용제를 1차 치료제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고요. 약용 효모 성분도 병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희석이 된다. 어느 한쪽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희석이 되고, 갑자기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최근에 받았다거나 출산 이후에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뭔가 원인이 있을 때는요,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죠. 영양제를 우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는 모발이 함께 관찰이 된다고 하면, 또는 만성화 경향이 보이는 경우라고 하면 이 미녹시딜 외용제 역시 도움이 됩니다. 미녹시딜 외용제가 두피로 가는 혈량을 좀 늘려주면서 영양 공급도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M자형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되죠.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외용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좋고요. 국소적으로 갑자기 시작됐다라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원형 탈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형 탈모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 방문이 권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사님들께서 한번 어느 정도의 이런 가이드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상담하실 때 좀 더 용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요새 위고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위고비에 대한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탈모도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부작용 중 하나다라고 했죠. 위고비가 꼭 아니더라도 요새 여름철 되고 하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아니면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면서 요새 탈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여기 지금 모바렌 캡슐 모바렌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로 인한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약용 효모의 기반에 영양 공급해주는 약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있는 혈류 개선 작용이 있는 액상으로 된 약을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 3개월 이상은 써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라고 제가 주르르 적어놨는데 좀 길죠. 뭐 식이 조절 중이시라면 뭐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뭐 이런 약용 효모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폼 제형이나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있는 약도 혈액 순환을 도와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8세 남성입니다. 정수리 쪽 머리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이분에게는 특별히 먹는 약이 없으시다고 하면 특히나 미녹시딜 외용제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약용 효모 같이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방받는 약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처방받은 약과 미녹시딜 외용제 함께 쓰면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젊은 층에서 정수리 쪽 머리숱이 감소된다라고 오셨을 때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모낭이 어느 정도 위축이 돼버렸으면 그때는 치료가 늦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금 경각심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출산 4개월이 되었는데 수유는 다행히 안 하고 있으시고요. 이분이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 된다라고 오셨습니다. 휴직의 탈모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약용 효모의 성분 그리고 미녹시딜 외용제도 병용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저 역시 그 출산을 경험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를 좀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걸 찾는다고 하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약용효모 성분의 캡슐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 효과를 원하시면 이런 폼제형이나 액제형의 미녹시딜 성분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휴지기 탈모. 이럴 때 휴지기 탈모에서는 약용 효모를 1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회복 가능하지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진행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용 효모 성분의 약을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30대 여성인데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약용 효모도 물론 좋지만요. 여성형 안드로겐성 탈모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땐 미녹시딜 외용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형 탈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모발 가늘어지시나요? 밀도가 줄어드나요? 이런다고 하면 더욱더 미녹시딜 외용제를 꼭 쓰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